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오늘 문득 주식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에게 주식시장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주식시장이란 어떤 건가요? 저 박앵커에게는 애증이다, 희로애락이다, 혹은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이다, 혹은 370만 원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 정도만 돼도 사실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조금 도전장을 내밀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주식시장이란 지옥이다, 혹은 끔찍하다, 절망이다, 좌절이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잠시 좀 쉬시고 본인의 행복을 먼저 우선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반대로 주식시장은 나의 ATM기다, 주식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주식시장은 나의 용돈벌이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라면 재능 기부하셔야 됩니다. 빨리 박앵커에게 종목이든 전략이든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채팅창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이야기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저 모든 분들에게, 주식시장 참여자들에게 이 주식시장이 선물 같은 날이 되길 기다리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박민영의 SNS 출발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어제 선도전기에 가지고 있던 현금 모두 넣었죠. 그래서 오늘 선도전기 올라줘라, 자기 전에 이런 생각이 잠시 기도하며 잠들었거든요. 오늘 어떻게 돼 있을까요? 포트 열어보겠습니다. 선도전기가 아이고 6종목 중에 유일하게 지금 하락이네요. 보합권입니다. 수익도 손실도 아니에요. 대상과 SL, 인터로즈, DA 테크놀로지, 아우딘 퓨처스가 모두 다 일단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역시나 370 언저리. 박앵커에게 주식시장이란 370인가? 다시 한번 생각이 드네요. DA 테크놀로지 13% 수익이고요. 아우딘 퓨처스 드디어 올라옵니다. 3% 정도 오르면서 손실폭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두 분과 이야기,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신준섭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커피가 잘 어울리는 두 분과 오늘 이야기 풀어볼 텐데요. 신 팀장님께 먼저 요거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신준섭 팀장님께 주식시장이란 무엇인가? 네, 저한테는 금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맥이요? 네. 그렇다고 기회가 많이 있고 무조건 수익이 난다고 해서 또 금맥이 아니라 항상 기회는 있지만 당장 일확천금을 노리다가는 오히려 빨리 지칠 수도 있는 곳. 하지만 분명히 큰 기회는 있다라는 곳.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금맥이라는 표현이 제일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금맥 좋습니다. 뭔가 시적인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신 팀장님이 얘기하시니까 나에게 주식시장은 금맥이다. 느낌 좋습니다. 그런데요, 신 팀장님, 아직 신 팀장님과 저의 종목 합에서는 금맥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어제 그러게요. DPC 네. 제가 보합에서 살짝 매도를 하고 이제 네. 다른 종목으로 옮겼는데요. 금맥 주실 거죠, 저에게? 네, 반드시 드리긴 해야 되는데 일단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종목들 한번 보시면, 제가 가지고 온 종목들 보시면 당장 샀다 팔았다를 잦은 매매로 이제 대응을 하는 종목들이 아니라 시장 가치 대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가치 대비 좀 많이 저평가된 기업들 위주로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나의 또 시청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색깔로도 투자를 하는구나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방송 안에서 이제 포트에 담겨서 좀 큰 수익을 내는 게 이제 저도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매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팔았는데 DPC 지금 2% 올라가네요. 유료 때 참 배가 아프긴 합니다만. 신 팀장님 옷 사셨다고 누가 항상 폴라티의 회색깔 가디건을 늘 입고 와주셨었잖아요. 약간 트레이드마크처럼 스티브 잡스 느낌으로 오셨는데 오늘 옷 사셨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네, 이제 박 차장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박 차장님의 종목이 지금 두 가지가 제 포트에 있어요. SL과 인터로조가 되겠습니다. 인터로조가 가장 큰 비중의 종목으로 저희가 크게 수익이 좀 났다가 수익 폭이 좀 많이 줄었어요. 오늘 올라오고는 있는데요. 여전히 인터로조의 실적까지 지켜보자라고 답변하실 것 같으니까요. SL에 질문 드릴게요. SL 어떨까요? 좀 금액적으로는 조금 저희가 그때 보초병 세운다고 조금만 사봤었거든요. 네, 어제 또 어떻게 사고 나서 또 다음날 바로 또 빠져가지고 좀 속상하긴 한데. 네. 사실 빠질 때 됐죠. 따박따박 계속 지금 작년 11월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요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건데 여기서 크게 이렇게 더 밀리지 않았다라는 데 의의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는 기관 장세는 아니었어요. 외국인 장세였는데 오늘 또 기관이 2,600억 원 매수를 해주면서 뭐 기아차가 신고가 가고요. 현대차, 모비스 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면 SL 같은 종목들 뭐 또 함께 또 상승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포트에서 지금 소외를 좀 받고 계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올해 들어서 소외를 받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포트를 점검해 봤을 때 IT가 없다거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다거나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이 없는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사실 어제같이 조정받았을 때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걸 또 누가 아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쪽에 있어서 자동차를 빼고 갈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어제 이제 견조한 조정 받고 건강한 조정 받고 오늘 또 이제 반등을 준다라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서 더 많이 밀린다라고 한다면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어제 하루 빠진 거 가지고 너무 이제 단기적인 생각을 하면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좀 들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어떤 종목을 들고 갈 때 좀 최근 들어서일까요? 들고 있다가 수익을 반납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짧게 매매하고 싶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 위아래 단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 혹시 박 차장님 첨언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이제 종목을 사면 최소한 20% 이상은 보고 가자라는 주의거든요. 왜냐하면 손절보다는 좀 많이 남아야 돼요.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번 투자해서 한 대여섯 번 성공하면 많이 성공한 거거든요. 사실 10번 투자해서 나 승률이 70% 80%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반반 절반 정도는 실패할 때도 있는데 손절을 10% 한다. 10% 내가 잘라낸다라고 했을 경우에 수익도 10% 나고 손절도 10% 나면 결국은 수수료 때문에 이제 장기로 갈수록 계좌가 녹아버리거든요. 결국은 10% 이상 수익이 나야 손절선보다 조금 더 수익이 나야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적어도 손절이 10%라면 15에서 20% 정도는 수익이 나줘야 그때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포트에. 우리 엠코르셋 이후로 막 20% 넘어가는 수익을 낸 적이 또 언제인가라는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하네요. 앞서 저 오늘 뭐 앞치마 패션이냐고 그러는데 너무 비스티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조끼형 패션. 마을님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패션입니다. 여러 채팅창에 의견들 올라오고 있어요. 네, 불행의 담벼락을 타고 올라간다. 네, 주식 명언까지 나오고 있네요. 이제 두 분의 종목 곧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종목 열어보시죠.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은 실리콘웍스, 신준섭 팀장님의 종목은 KTH가 되겠습니다. 두 종목 다 포인트가 궁금해요. 어떤 이 타이밍을 노려보고자 지금 이 시점에 이 종목을 추천하시는 건지 신 팀장님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일단 KTH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항상 뭐 제 종목들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소외받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좀 이제 곧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좀 가지고 오긴 합니다. 근데 KTH 같은 경우에는 KT 그룹사들 중에서도 정말 오랜 기간 소외를 받았던 기업이거든요. 일단 뭐 핵심은 저평가됐다라는 부분인데 KTH 하면 잘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하이텔 하면 다 알거든요. KT 하이텔로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데 벌써 업력이 한 약 40년 정도 돼요. 91년도에 이제 설립이 된 주로 이제 ICT 이제 우리 뭐 스마트 디바이스 쪽 한창 뭐 모바일을 비롯해서 뭐 IPTV라든지 뭐 스마트 TV, 뭐 타블렛 PC 등등등의 이제 뭐 컨텐츠를 만들어내든지 주로 이제 많이 사다가 이제 유통을 하는 쪽에 이제 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 있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그 쇼핑 쪽까지도 이제 손을 대면서 유통 사업에서도 뭐 보이지 않는 이제 무형의 컨텐츠도 유통을 하고 보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재화들도 유통을 하고 있는 양 그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중요한 게 일단 뭐 제일 뭐 핵심적인 사항은 일단 동사가 자체적인 그냥 독립법인이라면 조금 불안할 수는 있어요.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컨텐츠라는 걸 핸들링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서 성공을 해봤던 그 조직에서 오히려 성공을 할 수가 있는 특히나 그 컨텐츠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모델은 또 고부가 사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또 매력이 있는데 이를 한 번도 맛을 못 봤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도산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큰 기업들의 이제 매각이 된 사례들이 훨씬 많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큰 이점은 KT 그룹사라는 데 있습니다. 이제 계열사들 중에서도 주로 이제 ICT 관련된 플랫폼이랑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데 매출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적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저평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매출이 급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동사가. 근데 재작년이죠. 이제 2017년부터 2천억대를 처음 이제 맛보기 시작했고요. 매출액 자체가.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도 조금씩 이제 수익성 자체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작년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벌써 한 20% 정도 성장 수치가 나왔고요. 거의 한 2천억 정도 이제 찍었고요. 영업이익은 44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전년도 동기 누적 대비로 봤을 때 26%두 자릿수 이상 성장 수치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개별 기업들도 그런데 이런 그룹사들 중에서도 이런 성장 수치가 나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조금 더 갖고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여기서 제가 유통 쪽에서 재화 쪽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티커머스라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주로 이제 홈쇼핑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방적으로 우리가 채널을 틀고 시청자들이 구매를 하는 그런 구도라면 티커머스 같은 경우는 TV랑 이제 어떻게 보면 상거래의 합성어거든요. 근데 동사가 2013년도부터 시장을 처음 개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해가면서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 동사가 작년 기준으로 한 20% 이상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제 유통 채널 쪽 거의 이제 티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청자라는 개념보다는 원할 때 TV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이제 그 시간대에 굳이 보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 검색해서 직접 PC상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TV상에서 구매를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앞으로 IoT 쪽까지 연동이 될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사물인터넷 쪽까지 연계가 된다면 급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 시점이고요. 현재 실제로 지금 작년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동사에 잡혀있는 매출이 전체 50% 넘게 5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동사에서 앞으로 좀 핵심적인 사업 파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에도 이제 콘텐츠 유통에서 한 26%가 나왔고 ICT 플랫폼 쪽이죠. 플랫폼 쪽에서는 22% 정도 지금 매출이 잡혀 있는데 올해 역시도 지금 사상 최대 매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수익성도 이미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한 상황에서 수익성 자체도 올해 상당히 고르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실제 또 대형 그룹사들 한번 보시면 이런 계열사 쪽으로 조금씩 뭐 일감을 몰아주면 안 되지만 시너지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 쪽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런 시너지가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면 틀림이 없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올해 충분히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방송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차트 열어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주봉 차트 보고 어떡해요? 2015년도에 사셨던 분들이 만약 지금까지 들고 있다면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럼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제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기대도 살짝 섞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한 6개월 보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신 팀장님 뭐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딱 그럼 정말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야 될 한 줄 포인트는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이 커머스 쪽, 티커머스 쪽인 것 같아요. IoT에 대한 얘기들 시장은 상당히 지금 성장을 해가고 있는데 티커머스 쪽에 대한 성장이 분명히 좀 부각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중요한 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관심 종목을 한번 넣어보시고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 차장님의 표정이 미묘했어요. 딴 생각하고 계셨던 건 아니시죠? 괜찮나요? 이 종목? 보셨던 건가요? 뭐 예전에 뭐 많이 좀 관심이 있었는데 그 티커머스 이거 한다라고 하면서 뭐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2015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채널이 뭐 하여튼 종편 사이에 있을 거예요. 네. 이 채널 돌리다 보면 홈쇼핑도 아닌 것이 갑자기 화면 이렇게 딱 바뀌면서 인터넷 화면처럼 이제 변화되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그게 티커머스인데 그쪽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 홈쇼핑의 밸류에이션을 받았어요. 사실 2015년도에. 원래 이제 하이텔이라고 하면 되게 옛날 기업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높은 이제 성장성은 이제 없었는데 티커머스 한다라고 하면서 급등을 했었죠. 뭐 다 좋고 한데 사실 KT 계열이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단점인 것 같아요. KT가 사실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뭐 좀 좋거나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둬야겠지만 싸다라는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조정받았으니까 그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괜찮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TH 오늘 또 시장에서 한동안 소외되고 있었던 이 종목 속에서 기회를 잡아보자라며 신 팀장님께서 의견 주셨고요. 다음 박 차장님의 종목 가볼까요? 실리콘웍스입니다. LG그룹의 유일한 반도체 공급 업체다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반도체를 이제 설계하는 업체인데요. 뭐 LG는 그런 쪽을 다 정리를 했잖아요. 반도체 쪽 다 정리를 그쵸. 했는데 이 회사가 얼마나 좋으면 뭐 LG 하면 아이폰 쪽으로 이제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업체입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가 뭐 레티나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계속 납품을 했었고 LG 노텍의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휴대폰 모듈 이런 그러니까 애플에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이제 LG 그룹일 거거든요. 네. 과거에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사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실리콘웍스가 얼마나 좋으면 LG전자가 인수를 했겠어요. 인수하고 나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사업이 되는 돈 되는 사업들은 다 밀어주고 있어요. 가장 이제 핵심은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단계다라는 점이거든요. 실리콘웍스가 3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는데 네. 오히려 주가는 거꾸로 밑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뭐 전망이 안 좋고 LG 디스플레이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실적 엄청 좋을 때 주가가 꺾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LCD 가격의 하락이었습니다. 이제 작년 이제 상반기부터 LCD 패널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LG 디스플레이도 하락하고 실리콘웍스도 하락을 했는데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NHK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은 8K, 지금 4K, UHD가 4K거든요. 8K로 중계를 하겠다. 그러면 8K 관련된 이제 하드웨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TV가 팔릴 건데 실리콘웍스가 만드는 제품이 UHD보다 8K 쪽 제품이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러면 똑같이 TV가 10대 팔리더라도 이익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OLED TV가 앞으로 대중화될 거예요. 예전에는 OLED TV가 2천만 원, 3천만 원 하니까 못 샀는데 지금 가격이 1,000만 원대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65인치 같은 경우에도 뭐 8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정도면 사실 대중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OLED 제품 마진이 일반 LCD의 2배입니다. 여기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LG 디스플레이가 광저우 공장 아마 가동이 될 거예요. 그러면 OLED 생산량이 48%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LCD와 OLED의 전환 단계다라는 측면에서는 OLED로 전환이 되면 이익성은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이 부분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히려 주가는 거꾸로 갔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년 기준으로 PER이 8배 정도뿐이 안 되고요. ROE가 15%인데 뭐 PBR도 1.2배? 이 정도면 굉장히 싼 거거든요. 실적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LG전자 쪽에서 밀어주고 있고 그래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좀 받을 법도 한데 디스플레이 업종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함께 도매급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뭐 현대차도 올라오잖아요. 현대차도 올라오니까 디스플레이 업종이라고 뭐 늘상 바닥에 있으란 법은 없거든요. 순환매 차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자동차도 오르고 최근에 포스코 같은 철강, 화학 다 오르니까 디스플레이도 반등을 한번 좀 기대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관련된 업종 중에 그나마 좀 살아있는 종목인 실리콘웍스를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3만 원 초반대 가격에서 매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너무 단시간에 올라왔다. 이런 의견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최근 한 6, 7거래일 중에 내린 날이 하루밖에 없기도 하고요. 또 제가 사고 내일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 생각을. 사고 내일 자꾸 그런 게 이제 뭐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자꾸 맞아 떨어지면 징크스가 되네요. 네, 징크스가 되니까 그러면 안 자꾸 돼.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 일부러 징크스 안 만들려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그런 습관은 투자할 때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뭐 사고 오른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생각을 해야지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자꾸 안 좋은 네. 쪽에 의식을 하면 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신 팀장님, 실리콘웍스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아 보이십니까? 사실 신 팀장님의 종목 차트와 지금 박 차장님의 종목 차트가 오늘 조금 상이합니다. 판이하게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난주부터 이제 그 차장님께서도 지금 반도체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좀 많이 하시면서 실제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 큰 손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업종이면 틀림이 없어요. 전방 산업이랑 작년에 시장 때문에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많이 빠져 있는 구간에서 관심을 갖는 건 맞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실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하셨던 TCK라든지 뭐 이번 실리콘웍스도 그렇고 실적 자체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오히려 좀 지금 당장도 좀 큰 수급이 유입이 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네. 오늘 이 음악은 매도 음악입니다. PD님 저에게 지금 뭘 팔라고 강요를 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왜 갑자기 매도 음악이 나올까요? 네. 살 돈이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요. 오늘은 종목을 살려면 두 분의 종목을 포트에 넣으려면 돈이 없어요. 47,000원 있습니다. 어제 돈 다 써가지고 뭐 실리콘웍스 한 주 살 수 있고요. KTH도 뭐 여러 주 살 수 있는데 좀 모양 빠지게 47,000원치 살 수도 없고요. 오늘 그래서 매도 음악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사고 싶으면 뭐부터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박 차장님, 제가 뭘 팔고 살만하다 생각하십니까? 실리콘웍스? 지금 글쎄요. 조금 눌렀다 갈 수도 있는 실리콘웍스인데. 뭐 그거는 사실 모르는 거죠. 눌렀다 갈지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갈지는 이제 모르는 건데 분위기 자체가 이쪽으로 좀 좋아지고 있어서 글쎄요. IT 쪽 부분도 저 선도전기 IT로 봐야 되나요? 전기니까? IT 쪽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기도 해요. 네. 분위기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IT 없으면 좀 소외되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IT 쪽, 자동차 쪽 한두 종목 정도는 갖고 있어도 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신 팀장님 어떨까요? 글쎄요, 일단 뭐 너무 자주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진득하게 오히려 좀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오늘 하루 정도는 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네. 현금에서 포트에 결정. 사실 지금 6종목 뭐 어찌 보면 그냥 시청자분들께 보여주는 시간이니까 이게 너무 뭐 종목 개수에 대해서 크게 압박을 갖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제가 수익이 나는 거 보여드려야 되니까 뭘 팔고 몰아서 좀 빵 급등 빵 수익 500 회복 이렇게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뭘 매도하지는 않을게요. 고로 이 두 종목은 살 수 없습니다. 사지 않겠습니다. 갖고 있는 종목들 조금씩 정리해서 어제 7개에서 6개로 줄였듯이 내일은 또 한 단계 더 줄여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신준섭 팀장님,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시간을 꾸려봤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내일 새로운 전략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